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진구입니다. 정부는 최근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그린벨트 지역을 전면 재조정하는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린벨트 축소 정책이 드디어 가시화되고 있고 또 국민들의 큰 관심도 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 시민단체의 찬반 의견도 요즘 무척이나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 또 택지 활용을 반기는 부동산 계열 쪽의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을 무척이나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각종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어서 앞으로의 정책이 과연 어떻게 가닥을 잡아갈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그런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이번 그린벨트 지역 축소가 과연 우리에게 어떤 득과 실이 있는지 토론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열띤 토론 함께하겠습니다. 자기 저작권을 활용을 못했으니까 그 저작권을 그 권리를 찾아야 되니까. 유용업소 같은 것만 생기지 우리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는 안 생길 것 같아요. 좁은 땅에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은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요. 땅값이 또 상승이 되고 그 지역에 발전이 안 돼요. 또 있는 사람만 더 좋고 없는 사람 더 힘들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개발이 제한됐다는 것은 반대적으로 한 곳에 개발이 집중됐다는 건데, 그러니까 뭐 많은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우리의 이런 산천 초목을 좀 아직은 푸르게 너무 많이 훼손돼 있는 거. 그러한 거품들이 많이 빠져가지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완화를 한다 하더라도 그 부동산에 대한 그런 어떤 예전처럼의 그 과열 경기가 없을 거라고 보고. 협정의 원칙에도 벗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어떤 놈 봐줄 놈은 말이죠, 막 풀어줄 거고 그 지역에 가령 선거 그 정치인들 말이요. 진지한 검토가 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 너무 자주 바뀌고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서 이권이 걸려 있는 사람들의 입김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 그린벨트 지역 축소에 대해서 거리에 계신 많은 분들의 의견을 토론에 앞서 잠시 들어봤습니다. 물론 이분들은 정확한 지식이 뒷받침된 그런 의견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토론이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과연 그린벨트 지역 축소 찬성인가 반대인가, 이제부터 함께 토론에 임해 주실 출연자 여러분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벨트 지역 축소를 찬성하는 갑팀의 출연자 여러분입니다. 각자 자신의 소개 부탁드립니다. 자. 네, 새정치국민의 정책실장 김학주입니다. 최근에 그린벨트에 관련된 우리 당의 기획단이 있었는데 거기 실무간사를 맡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정부와 우리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그린벨트 정책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명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전국 그린벨트 주민의 대표단체인 사단법인 전국개발제한구역 주민협회 회장으로 있는 배병헌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그린벨트 아닌 개발제한구역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저는 한국부동산 컨설팅의 정광용입니다. 오늘은 그 그린벨트가 부동산에 대해서 자산적인 측면이 어떻게 그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심양홍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세리의 퍼팅 그린 보호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린벨트는 좀 더 우리가 살기 편리하게 풀 것은 풀어야 된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네, 갑팀의 출연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렸고 이제 그린벨트 지역 축소에 뭐 또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을팀 출연자 여러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서 경제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정전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평소 지론이 그린벨트 제도를 갖다 전국에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민재단 이사장 유재현입니다. 저는 현재 그 개발제한구역 제도 개선 협의회 위원으로 있어서 관심이 더 많이 있고요. 도시계획을 전공했기 때문에 도시계획 학자로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리 생명의 주요 원천인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녹색연합에서 현재 환경보전부 국장으로 있습니다. 김혜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그린벨트 제도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그린벨트가 왜 보존돼야 되는지 주장을 하려고 나왔습니다. 네, 새와 함께 살아가는 윤무보 교수입니다. 저는 새와 함께 35년을 새를 연구하고 또 자연에서 새를 관찰하고 사회봉사하고 정부 자문도 많이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새가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인간이 정서적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늘 나왔습니다. 또 소개드려야 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분들 뒤에 역시 같은 뜻을 지니고 계신 응원단 여러분께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이분들 역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발언 시간에 긴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짧게 말씀하셔야 여러 의견을 주고받으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토론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토론의 내용까지도 잘 정립해서 자유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께 마이크를 넘겨드릴 텐데 먼저 이번 그 그린벨트 지역 축소의 기본 그 배경에 대해서 우리 김학주 실장님께 좀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근본적인 그 그린벨트 제도 자체는 참 좋은 정책이다.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이 27년 동안 한 번도 수정을 하거나 검토된 바 없이 밀려왔기 때문에 이 기회에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그 기본 시책. 그 다음에는 일방적인 해제라거나 또는 그 무조건 완화한다, 푼다라는 개념보다는 재조정을 해서 우리가 바람직한 개발 제한구역보다 많이 됐다거나 또는 불합리한 지역이 구체적으로 있다면 그런 부분을 시정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71년도부터 묶이셨고 어떤 데는 75년도까지 그 사이에 묶였는데 20몇 년 됐는데 실제로 그 이후에 들어와서 토지를 소유하고 사고 들어와서 거주하거나 토지 살진 않지만 토지를 산 사람이 59%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것이 푸는 과정에서 이거 언젠간 풀릴 거다. 그리고 계속 공약 때도 나오니까 야 이제 드디어 이제 풀 때가 됐나 보다. 많은 사람들이 그린벨트 정말 투기 목적으로 산 사람도 꽤 많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도시는 보십시오. 어느 도시는 70% 풀고 어디는 뭐 5% 풀고 어디는 8% 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기획단에 계신 분들이 도시별로 퍼센테를 먼저 정했다. 그게 문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퍼센트를 정해놓고 풀 수가 있습니까? 현재 지금 솔직히 그린벨트 지역에 지금 사시는 분이 지금 계시나 모르겠습니다. 여기요. 그린벨트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 한번 보면요. 어떻게 보면 처참할 정도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거는 어쨌건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재산권입니다. 근데 그 재산권을 무조건 당신네는 그린벨트니까 그냥 감수해라. 그냥 도시민을 위해서 산소만 내놔라. 이런 식으로 내놓는다 그러면 저는 반대로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요. 분명히 재산권이 상업지역, 주거지역, 뭐 일반주거 이렇게 풀려진 데는 상당한 금액이 갑니다. 근데 지금 이번에 현재 아직까지 그린벨트에 있는 상태는 실제 부동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금액이 뭐 30만 원, 50만 원 지금 거래도 안 돼요. 아예. 근데 바로 이웃에 풀린 지역에서는 그린벨트가 아닌 지역에서는 뭐 300만 원, 500만 원, 또 상업지역 같은 데는 몇 천만 원씩 갑니다. 이런적인 논리에서 지금 풀자는 상태가 조정하자는 얘기지 이거 자체로 있는 이 그린벨트 전부 다 풀자 이런 논리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85년도에 그린벨트인지 알고 싼 땅을 산 사람이 재산상의 피해를 봤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재산상의 피해 본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싼 거 샀으니까. 그 다음에 뭐 90년에 이사 와가지고 불편하다. 그건 집값 싸니까 거기 오셔서 사시는데 불편하니까 풀어달라. 그렇게 논리가 가다 보면은 다른 도시계획을 해서 행위를 제한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린벨트 면적이 많은 것 같지만요. 전국토의 한 4% 됩니다. 군사보호지역, 상수도보호지역, 뭐 녹지지역, 국립공원 다 합하면은 그게 약 한 45% 정도 됩니다. 거기 사는 사람 주민수는 몇 배 더 많습니다. 이거 수혜자의 원칙이 있습니다. 기존에 주거지역, 일반지역, 주거지역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실제 무슨 목적세를 내든지 해가지고서 만약에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시는 분들한테 어디 혜택을 준다 그러면 역부로 풀라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만들어 놓지 않고 무조건 지금 현재 있는 조정 내에서
주변 영향에 맞아 조금 해갖고서 뭐 반박을 하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제가 여기 오려고 조금 이렇게 깨끗하게 보려고 사우나에 가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리고 또 길거리에서 이렇게 하니까 10명을 물어보니까 8사람은 풀어야 된다. 무조건 푸는 게 아니라 풀 것은 풀어야 된다 이렇게 하고 2분이 그건 보호해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여자분이에요. 그런데 뭐냐면 이 뭡니까 이 절을 대고 이렇게 그은 게 있대요. 몇십 년 전에. 그건 이 지리학적인 의미는 있어도 기하학적인 의미는 있어도 아무런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산이고 이렇게 도로가 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렇게 그린벨트가 되어 있고 여기 주택이 있는 거 이런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도시 안에 또 그 그린벨트가 있는 것은 그걸 풀고 도시 바깥에 이렇게 이 녹지대를 이렇게 해서 그걸 보호해야 되지 않는가. 원래 그 이성계가 살았을 때는 좀 그린벨트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발전되니까 거기 좀 맞춰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여러 사람들이 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조건 풀려는 것이 아니다 말이야.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각 측의 응원단 중에 아마 그린벨트 지역 내에 사시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그분의 말씀을 좀 들어봐. 자, 일어나서 좀 일어나 주시고 얼마나 사셨습니까? 28년 살고 있습니다. 28년. 말씀 좀 해주시죠. 저 유 박사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1969년에 제가 안양으로 이사 갔는데요. 그 당시는 저 도시계획 확인을 띄면요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게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였어요. 그런데 유 박사님께 행위제한은 지금 현재 상수도 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잡다하게 많다 그랬는데 27년 동안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기본 인권이 묵살된 데예요. 자기 대지에 담 안에 간이공업을 해가지고 생산품을 사놔도 도시계획법 21조로 고발이 됩니다. 안 치우면요 대지평 안 하면 그 다음에 검찰에 고발해가 구속이 됩니다. 형무소 살고 나온 사람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런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유 박사께서는요 거기 주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사는지 같이 한번 살아보시면 아실 거라고요.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윤무부 교수님하고 김희애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립니다. 환경과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돼야 옳게 된다고 봅니까? 그 답변 좀 해주세요. 환경이 우선입니까? 인간이 우선입니까? 부부탐 이야기를 제가 얘기하죠. 그러면은 지금 질문하신 것에 대한 답변은 좀 부탁드립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그 27년 이상, 28년 이상 고통 받으신 분들의 경우에 그거를 국가가 보상 안 해줬고 너무나 억울하게 당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항상 그건 잘못됐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그동안 48회에 걸쳐서 이제 조정을 했죠. 예를 들어서 전에는 이제 손도 못 대게 했는데 지금은 뭐 다가구 주택 4세대 정도 수준으로 해서 90평까지도 짓게 하고 완화되는 과정에서 제가 열심히 그거 풀려고 애쓰고 몇 년 동안 저도 싸워서 그거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국민 여러분들이 꼭 알으셔야 될 거는 그렇게 행위 제한은 많이 풀어졌고 이미 48회에 걸쳐서 풀어졌고, 그 다음에 구역에 있어서 집이 갈라졌다든가 뭐 마을이 갈라졌다든가 하는 거는 이번 기회에 정말 다시 그건 조정해서 원상복귀 해줘야 된다. 저는 그것도 주장합니다. 그거는 여러분 사시는 마을 전체가 그린벨트 전체 면적의 4% 미만입니다. 합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마을을 다 풀어도 4%입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17%가 부족하니까 20% 30% 풀어라, 어디는 100% 어떤 지역은 100% 풀어라, 이렇게 몇 퍼센트 푸는 얘기가 정치권에서 자꾸 나오면은 그거는 논의가 잘못됐다. 해도 너무한다.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제가 살지 않았지만은 조금이라도 압니다. 그러면 유 박사님,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린 거는 말이죠. 47회 행위 제한 했다고 했는데요. 참 이제 완화를 했다고 했는데요. 서민들한테는요 한 가지도 된 게 없습니다. 있는 사람들 편의 위주로서요 정책 위반자들이 했는 거지요. 서민들은요 대지 한 40-50평짜리 집 하나 있는 거는요 하나도 된 게 없어요. 맞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실사를 해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나하나 다 확인한 다음에 조정하겠다 그렇게 하고 있죠. 마치 정부의 책임을 지금 혼자 다 저분이 지금 계시는 것 같은데. 유 박사께서 정부 건교부 대변자로 나오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을팀의 응원단에게 한번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7%를 갖다가 풀어가지고 총 거주자 73%인 70만 명이 혜택을 받게 되는데 그린벨트 지역에는 97만 명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현장에서 봤을 때 오염 현장도 역시 그런 곳에서 나오고 또한 거기에서 그분들의 고통도 그 두 가지를 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불편을 느낄 뿐이지 고통이라는 거는 거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의 안에 살고 있는 저희들도 역시 고통을 느낍니다. 그런 고통은 저는 지금 뭐 여러분들 앞에 좀 쑥스러운 일이지만 공동적인 삶을 위해서 앞장을 섰기 때문에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제가 52살인데 지금까지 전세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생활 불편을 감수하면서 같이 공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투쟁일변도나 고통이라는 낱말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정 교수님 아직 한 말씀도 안 하셨는데 그린벨트를 전국으로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하시는데 지금처럼 확대를 하실 때 교수님이 많이 채택이 돼요. 확대를 했을 때 지금처럼 도시화된 지역, 이미 개발된 지역을 전부 포함해 그런 과거처럼 무작위로 책상에서 지정해도 되겠습니까? 글쎄요, 뭐 저한테 발언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왜 제가 그런 주장을 하냐면요, 그 우리나라 그린벨트 제가 묻는 건 그래야 나중에 토론할 답이 나옵니다. 과거 71년도 지정처럼 그러니까 아무데나 까도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린벨트 제도가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예.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나라나 프랑스는 거의 전국도가 그린벨트예요. 그리고 서구의 많은 나라들은 전국도가 다 그린벨트인데 우리는 그린벨트가 부분이고 나머지는 이제 땅을 굉장히 자유스럽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제일 땅을 자유스럽게 쓰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토지를 엄청나게 규제를 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땅을 갖다가 그냥 자유스럽게 쓰게 만들고 격차가 너무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그냥 그린벨트 안에 있는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무슨 뭐 생활상의 불편이다 뭐 이런 거 있지만은 재산상의 그 피해를 상대적인 그 박탈감 그런 거에 대한 보상이 준 내용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말씀도 하셨는데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판결 못하는 이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외국에서 그린벨트 제도나 무슨 토지 이용 규제로 인해서 손실 보는 거에 대해서 보상해준 전례가 없어요. 토지 이용 규제. 제가 질문은 어차피 답이 나와야 되니 나중에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요. 71년도 컴파서로가 소위 말하자면 20% 우리 유 박사 말씀처럼 20% 도시화됐을 때 90%를 예견하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끄안는 그것이 곧 지금도 만약에 지정하면 그런 식으로 꺼야 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지금 바꾸자는 이야기는 저는 그린벨트 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 그때 도상에서 함부로 끄는 그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답변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가 돼야 될 부분들이요. 언론들이 계속 제 말씀을 잘 이해 못하시는데 제 얘기는 전 국토를 갖다가 엄격하게 토지 이용 규제를 하는 쪽으로 그게 바로 이제 유럽식 토지 이용 방법이에요. 그런 쪽으로 우리가 나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말씀을 해버리시면은 일반 시청자나 일반 국민들은 분간을 못한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71년도에 그렇게 무작위로 했는 부분 중에 잘못된 부분을 고치자는 전제입니다. 예, 지금도 그런 식으로 지정해도 되겠느냐 안 되겠느냐가 문제가 돼요. 지금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 그러면은 그때 잘못된 부분을 지금 골라내는 역할을 해주셔야죠. 뭐 잘못된 부분은 뭐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그래서 하나 물론 저희들이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기 계신 전제를까지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됩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은 없어요. 반대하시는 건 없는데 다만 지금 그렇게 아주 극단적으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합의가 있지만은 그걸 넘어서 뭐 10%를 한다든가 20%를 한다는 할 때 어디까지 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마련하기가 무지하게 힘들어요. 만약 그 기준을 잘못 마련하게 되면은 민원이 오히려 그린벨트 제조한다면 민원이 오히려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아마 이게 한 정권이 감당하기도 힘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가 발생할 거다. 예단보다도 나는 71년도에 지정되고 관리되고 이 상태의 그린벨트가 그중에 불합리한 부분 어느 부분쯤 되니까 어떻게 바꾸자 하는 말씀들을 정해 주셔야지 48분 하실 때마다 찬성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48분 할 때마다 신문 일면 토업으로 나오면서 절단났다. 나라 다 망신보인다고 신문 일면 토업에 48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저희가 우리가 토론하는 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 합의점을 도출해내야지
원론적인 국토 전반의 어떤 소위 사용 개념을 바꾸자.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저희들이 이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 대회장님하고 뭐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분명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마치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 제도의 규제의 불합리성, 맨 처음에 지정 당시의 불합리성, 관리의 불합리성 이런 부분들을 전혀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린벨트가 굉장히 군사정권 하에서 일률적으로 규제를 했고 관리가 안 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굉장히 생활상의 불편이나 고통을 가중을 해왔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공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희정을 해야 된다라는 데까지는 공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제 제 얘기가 안 나오시니까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주로 지역 주민분들이나 아니면은 해제를 주장하신 분들 크게 논제 세 가지를 주장을 하십니다. 처음에 지정 목적에 과연 기여를 했느냐, 그리고 그 해당 주민의 재산권을 아무런 보상 없이 그렇게 빼앗을 수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문제가 자연환경 보존하기 위해서 이 제도 외에 다른 제도는 없느냐라는 세 가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하시면 지정 목적으로 본다라면은 환경을 주장하는 사람들로서도 굉장히 억울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린벨트 제도가 갖고 있는 애초에 지정 목적이 환경적인 부분도 굉장히 컸습니다. 도시의 확산 방지란 목적과 함께 환경적인 목적이 굉장히 컸는데 그럼 과연 그린벨트 제도가 환경적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만큼 관리되었느냐라는 걸 따져볼 때는 전혀 아니에요. 지정해놓고 훼손이 됐을지언정 관리는 전혀 안 됐다라는 부분들을 따져볼 때는 환경론자들 입장에서 이거 잘못된 거다, 환경적인 관리도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에 와서는 기능이 이미 변했다고 하지만 저는 환경적인 기능은 더 강화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땅값이 남한 땅 전체를 팔면은 미국 땅 절반을 살 수 있을 정도의 땅값이래요. 이런 정도의 부동산 정책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갖는 상대적 박탈감은 저희도 인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 인정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애초에 제도라는 게 취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불합리한 문제점들 때문에 애초에 취지 자체를 뒤집자라는 부분들은 저희는 찬동할 수가 없다라는 부분들이고. 지금 말씀하신 상태 자산권 얘기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 뭐 자산권은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 말씀하시고 또 지금도 또 이 자산권에 대해서 이거 결국 부동산 투기에 대해 지금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결국 이 그린벨트 내에 사시는 분도 분명히 자산권을 분명히 향유할 수 있는 권한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자산권이 별거 아니다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의 자산권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실제 여기서 뭐 환경 얘기를 하지만 실제 속으로 갖고 있는 마음은 까놓고 얘기를 해서 내 자산에 제대로 가치를 못 받는다는 게 제일 큰 거고요. 또 그다음에 또 이런 자산권 문제나 환경적인 문제에서 10% 15% 이상을 17% 이상 더 푼다 이런 좀 풀기 때문에 이제 그린벨트가 적어지지 않느냐 이런 상태를 이제 지금 상당히 우려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 생각은 저는 50% 풀더라도 50% 풀고 50%를 다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어디 지금 그린벨트 안 사시는 분들 지금 김혜 씨가 지금 그린벨트 안 사시죠? 거기를 지정시키고 이쪽을 풀고. 지금 저는 이 상태 순환제를 한번 하고 싶다. 그러니까 용적 그 전체적인 퍼센트를 늘리지 않는, 줄이지 않는 그 상태를 한다면 순환적으로 왜 도시는 왜 못합니까? 외국에 보니까는 지붕에다가도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붕에다가도 그 뭐 풀도 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도시에도 만들고 서로 바꾸자. 30년에 한 번씩. 근데 이제 30년 됐으니까 우리가 토론할 때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다시 누구 지정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제가 말씀하시는 이미 나온 제안 중에서요 몇 가지 그런 공감을 가질 수 있는 제안은 이제 녹지의 총량은 훼손하지 말고 좀 바꾸더라도 그러니까 바꿔서라도 녹지의 총량은 더 확보하자 뭐 그런 주장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푸는데 그 푸는 정도가 구역을 재조정하자 그런 정도 선이 아니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린벨트를 없애는 것과 똑같은 것과 같은 정도로 하는 거는 그린벨트 제도를 없애는 거 비슷합니다. 왜 그런가? 임야 부분과 이미 자연보호 녹지 지역으로 되어 있는 거가 다 60% 되고 잡종지하고 대지하고 다 한 개 하여튼 15에서 20% 정도 되기 때문에 20% 풀면요 산 빼고는 다 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산은 어차피 그린벨트를 풀어도 자연보호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걸 뭐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자연보호구역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많은 부분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돼 있고 많은 부분이 군사보호지역으로 돼 있어서 거기는 그린벨트가 풀려도 안 풀리는 게 다 첩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이 그린벨트가 풀리는 순간에 이제 그거 다 풀어야죠. 그래서 이게
토지 이용 전체를 흔드는 정도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제 결론은 이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린벨트 협의회도 있고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이렇게 토론하고, 저도 TV에서 토론한 거 처음인데요. 이렇게 토론하고 해서 공개적으로 합의될 때까지 좀 제발 기다려서 하자, 그겁니다. 하나 확인을 하고 싶은 게요. 지역 거주민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알았던 게 잘못인가 싶은데 문득 지역 주민들이, 그린벨트 지역 주민들이 주장하는 거는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이거 뭐 최소한 유리창 갈아 끼는 것도 규제를 받아야 되고,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았습니다. 생활 불편상에 해소를 해달라. 그리고 다른 지역 특정은 어차피 내고장이고, 우리 사람들은 굉장히 애착심 많지 않습니까? 내고장에서 편하게 내 농사 지으면서 생활상의 불편을 느끼지 않고 살게 해달라라는 게 저는 애초 목적인 줄 알았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다분히 재산상의 증식 부분들을 많이 요구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거 어떻습니까? 확인 좀 한번 해주세요. 제일 기본적인 재산입니다. 근데 그 재산적인 그러니까 상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로 찬성할 수가 없다는 근데 말이에요, 겁니다. 직접적인 지금, 보상은 안 돼요. 저는 저 그린벨트 주민인데요. 현재 지금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요즘 그 장마철에는 마늘 없이 살아도 장화 없이 못 다니는 듯 합니다. 그래서 도로를 좀 내달라고 그러면은 주민이 몇 명 안 살기 때문에 그 주민 몇 명 보고 그 많은 돈을 들여 도로를 못 내주겠답니다. 그럼 그린벨트 주민은 늘어나지 말라. 그럼 주민이 적어서 도로를 못 내주겠다. 그럼 평생 그렇게 장화 신고 다니라는 얘기예요. 어디 사시는데요? 구로구 천왕도입니다. 그거는 저희도 구로구 요구하는 천왕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그리고 아까 여기 저 이정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뭐 그린벨트 내고 우리나라 국토를 마음대로 사용하겠다는데, 제가 알기도 우리나라 산재가 67%예요. 보전임지라든가 남한 항구로면 바로 형무소 갑니다. 지금 손을 못 대게 돼 있어요. 전문가라고 있는데 나오신 분들이 기초 연구, 기초 조사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전 국민이 보는 시청자 다 보시는 데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은 그린벨트 프로그램 대한민국 당장 망하는 데라고. 도시지역 개발지역 말이에요. 그러고 김해 국장님도 그래요. 지금 준농림지가 얼마나 훼손된지 아십니까? 예, 압니다. 상수도 보호구역 양수리만 가보세요. 양평 쪽에. 러브 호텔이고 식당이고 거기 지금 다 상수원 오염원이 거기 돼 있는데, 예. 그때는 환경보호한 분들이 다 휴가 가셨어요? 아니요, 계속 하고 있습니다. 또 유재현 저 박사님도 그래요. 뭐 투기 하시는데 어느 멍청한 사람이 10년 20년 되다 보고 투기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그린벨트 묶을 때 제가 알기는 건설부 당시 담당 공무원도 이렇게 강하게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대통령이 묶으라고 묶었다는 겁니다, 이게. 예? 그리고 심지어는 며칠 상간에 줄을 그어왔고, 춘천 지역 같은 데는 이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그린벨트 묶으러 오는 분한테 막걸리 사주고 하면서 우리 동네 묶어달라고 그랬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은 도시 속의 전원지대 그린벨트에 대한 토론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그린벨트에 대한 논쟁은 끊임없이 있어 왔는데요.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 축소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어서 더욱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축소를 찬성하는 각 측의 주장,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땅값 상승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도 막을 수 있다는데요. 불합리했던 구역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해야 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갑책입니다. 반면 그린벨트 축소를 반대하는 을측의 주장,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는 졸속적인 밀실 정책으로 인한 그린벨트 축소는 있을 수 없다는데요. 주민의 휴식과 생태 보존을 위한 그린벨트 지역,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는 을측입니다. 합리적인 결론을 위한 계속되는 공감과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지금 20%를 갖다가 풀어달라 그러면은 다 차후 우리 후손들은 한 12년이나 20년 후에는 그 나머지게 사는 그린벨트 주민들은 저 아래에서 풀었으니까 우리도 풀어달라.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면은 우리나라 백두산 꼭대기에도 그린벨트란 즉 자연 보존 지구란 없고 새와 풀과 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생각은 어떠냐면은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그 어떤 지역을 가보면은 많이 훼손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저 백두산까지 간다면은 이미 그때는 산소가 부족해서 인간이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될 일은 없고 그 지역에 저 잘못된 것은 풀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정에 맞춰서 환경과
그 지역 주민들이 잘 융화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특성을 살려줘야지 어느 지역인들 어느 곳이든 20%나 10%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어불성설이다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은 풀어야 되지 않냐고요. 그 10%라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라는 이야기가 확인이 되지 않는 10%, 20%를 자꾸 이야기하면은 소위 초점에서 빗나가고요. 지금 이야기는 재산과 환경이 조화롭게 조화되는 재산권이에요. 지금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환경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남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의 재산권 확보가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쪽에는 산을 흘러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보존하고자 하는 산을 흘러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됩니다. 4,300만 국민이 살 수 있는 주거 공간이 있어야 되고 산업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군 때부터 그런 공간을 따로 만드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도시개발은 계획을 세우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 환경에 저렇게 필요한 땅들을 현재 흘러가 하는 대신에 가까이 있는 개발제한구역에 그보다도 환경에 덜 기하는 땅 쪽으로 개발하면서 적정한 재산권 확보가 맞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지금 이야기가 환경은 전혀 도외시 안 하고 재산권을 확보하는 이야기예요. 그게 조화롭게 하고 형평에 맞게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고 지금 뭐 백두산까지 말씀이었는데 일본의 경우가 국토 이용 면적이 7% 됩니다. 영국 같은데 11%입니다. 우리가 4.8%입니다. 93년도에 4.4%였기 때문에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도시가 밀집되어 가지고는 과밀이 되어서는 바로 그겁니다. 과밀이 되어서는 환경에 역행한다. 적어도 일본 수준을 올리자고 해서 준농림지역을 허용해 준 거예요. 그린벨트를 뛰어넘어가 도시지역 안에는 이미 개발될 땅이 없기 때문에 저희하고 들었어요. 응원단이고 어쨌든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린벨트 내에 있는 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유리창을 하나 끼우는 것도 법에 접촉을 받고 어떠한 물건을 쌓아놓는 것도 법에 접촉을 받는다면은 이거는 재산권 문제가 아니라 삶의 기본권을 박탈하는 국민의 그 기본권을 박탈하는 거니까 그러한 것은 정책 위반자들이라든지 국민의회 지금 정부 여당 쪽에서 그러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쪽으로 많은 보살핌을 줘야지 그것을 갖다가 풀고 안 풀고 하는 문제와 연관을 시키면 지금 옆에 조금 전에 저 원원단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분이 무슨 조그마한 물건을 쌓아놓아도 법에 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검찰에 구속되고 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땅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 환경 문제와 관계없이 기본권을 갖다가 짓밟는 행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정부 차원에서 많은 지금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실태 파악을 해서 그분들이 아픔이 무엇인가를 빨리 정책을 펴주는 게 문제고 그걸 갖다 그렇게 집을 개축을 한다든가 할 때 환경 영향 평가를 해가지고 전혀 그런 분들이 환경하고는 뭐 담을 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 이런 말이에요. 네, 저도 저도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질문을 드리려고 참입니다, 제가. 지금 가만 보니까 그 옛날 구정권이 왜 20몇 년 동안 이게 아직 그 개발 지역 그 법을 개정 안 했나 지금 이해가 가겠네요. 이 표를 얻기 위해서는 별 수 없네요 보니까. 지금 새 정권도 똑같겠어요 보니까. 그리고 하나 저는 새를 연구하면서 환경을 연구하니까 여기하고 조금 멀지만 우리가 개발 제한구를 풀어가지고 돈도 생기고 풍요롭게 살라고 그러지만 사람이라는 건 풍요롭게 살면 그 뒤에는 슬픔이 있어요. 여러분들 재벌 자녀들이나 있는 집 애들 보세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까지 크게 그 개발을 많이 했어요. 이건 뭐 그린벨트하고 조금 멀지만 김해 녹산 지역에 여러분들 공단 아시죠? 근데 영종도 세계적인 공항 세운다고 알죠? 또 시화공단 가보세요. 어제도 가봤지만 반수 이상이 그 개별 생태가 그 속에는 지금도 죽은 조개, 개찌리, 개, 새우, 망둥어 온갖 생물들이 귀신들이 나와 있어요. 또 군산 앞바다 요즘 새만금 간척지라고 그래서 크게 개발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과연 50년 후에 100년 후에 과연 저울질을 했을 때 후손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를 우리가 생각하고 정말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걸 잘 저울질을 해서 당장 우리 이익이다 불편하다 무슨 조금 집 지었다고 잡혀간다 그런 것보다 약간
손해가 가도 우리가 50년, 100년 후에 저울질해서 이런 개발 정책을 이번 새 정부에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생태계 파괴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거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자손을 위해서 우리 조상이 살았고 내가 살았고 우리 애들이 살아갈 생태계를 파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좀 살자고요. 사람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요 우리나라 정책이 다 지금 파괴됐어요. 그거 고쳐야지. 그건 고쳐야지.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서해안에 조기가 있습니까? 조기가 뭘 먹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아니 자, 내가 제가 지금 학자적인 걱정하는 걸좀 입장에서 하는 말씀드릴게요. 거죠.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태까지 금년 4월 초까지도 제가 정확히 기억합니다. 대선 때부터 구속 조정하고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 것은 보존하고 나머지는 돈을 줘서라도 좀 보상을 해주고 일부는 조정을 해라 그렇게 지시까지 했는데 그린벨트 구역의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라는 전제를 계속 금년 4월까지 썼습니다. 장관도 취임하자마자 말한 게 기본 골격은 건드리지 않고 필요한 구역은 조정하고 녹지는 보존하고 일부는 돈으로라도 보상을 해줘라. 이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꾸 확인 안 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확인이 된 겁니다. 이거는 신문에 보도됐고 대통령까지 지시를 했습니다. 퍼센트로 하는 것은 잘못됐다. 다시 현장 조사를 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하라 해서 그 기획단에서 만든 게 빠꾸 당한 겁니다. 대통령이 빠꾸 놓은 거예요. 또 하나 확인하고 싶은 건 뭐냐면 과연 그린벨트 문제가 지역 주민만의 문제냐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는 풀고 그리는 묶고 벨트는 풀어라라는 제기를 많이 하시면서 환경이란 부분을 단지 녹지 개념으로만 바라보시는 견해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환경이란 게 단순히 나무, 그린만 환경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풀었을 때 지금 도시권의 그 인구 집중 현상이 굉장히 거대화되면서 그린벨트가 일정도 이걸 좀 제지하는 효과를 가졌었는데 만약에 이 제지하는 효과가 없어졌을 때 그러면 수도권에 집중되는 인구 집중 그로 인한 도시 주택 문제, 교통 문제, 대기오염 문제 이러한 부분들도 포괄적인 범주에서 환경 문제를 양산시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은 과연 있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대안이나 보완 조치 하나도 없이 그린벨트만을 딱 떨어뜨려서 이게 주민들의 오랫동안 수건 사업이었고 정치적인 공약이니까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우리 쪽의 이야기도 그런 이야기. 왜 잠깐 마이크를 들지 않고 그렇게 토론의 시간에 불쑥불쑥 뛰어드는 건 제가 삼가해달라고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모든 문제, 즉 예, 우리가 육안으로서 환경을 파괴하는 그 행위들이 일어났을 때는 가만 보고 계시다가 유독 그린벨트 나오면은 현미경 가오자라고 그래요. 들받아 보고 뭐 자꾸 세균 어쩌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마 특급수도 대장균은 다 있는 게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들도 우리가 육안을 보고 판단하면 다 같은 지역을 육안으로 판단하고 우리 보편적인 정서로가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의 이야기고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꾸 떨어낸다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아까 하시면 꼭 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받고 있는 재산상의 피해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공익이 정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볼 때는 공익의 정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유 박사 말씀처럼 20%의 도시화가 되었을 때 지정을 했는데 지금 90%다. 과연 적정한 소위 그 안에 면적을 확보했는지가 문제고 아까 말씀처럼 도시성장관리역에서 묶었을 때 들어오는 소위 도시로 유입되는 것을 제어할 수 있다. 제어할 수 있다 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비용 부담을 늘리는 거예요. 즉 시가를 높임으로 인해서 여기에 열마지기 땅 손사람이 열마지기 팔아가 여기에 사골시 하나 얻는 그런 기회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일반 시청자들이나 주택 없는 서민들이 그 피해가 누가 가져가느냐? 집 없는 소위 말하자면 무주택 서민이 그 비용 부담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방에서 서울 올라가려고 하면은 비싼 땅값을 치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소연하고 싶어자 주장하고 싶어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한 게 아니다라는 걸 우선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하자는 거죠. 우리 유 박사님이나 우리 김 실장이 그런 측면이 아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뭐냐면 합니다. 그러면 일반 국민이 거기다가 정말 세금을 더 많이 내 가지고 그걸 땅을 정말 매입할 건 매입하든지 시가 보상을 해주든지 뭐 했으면은 이런 문제가 없을 텐데 세제가 그걸 더 반영을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계속 보존해야 된다고 할 때 국민들이 뭔가 부담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은 하다못해 입장료라도 내니까 국립공원도 관리가 되고 거기 주민들한테 피해 보상도 해주고 내보내기도 하고 하는데 이건 뭐 그린벨트 지역 들어갈 때 무슨 입장료 내는 것도 아니고 무슨 현재로서는 아무 방법이 없었다고요. 저는 그것도 앞으로 개발이 돼야 될 분야라는 거예요. 이번에 조정 논의할 때
국민이 부담할 건 부담해줘. 돈 없다고만 할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 부담하는 자세가 있을 때 사실 주민들하고 할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양측의 주장을 들으면서 사실 이 그린벨트라는 것을 바라보는 시각은 똑같다는 것을 저는 다시 한번 느꼈어요. 다만 이것을 이제 갑측은 전혀 논의하지 않고 현재 상태로 놔뒀을 때의 어떤 그 문제점을 더 피부로 크게 느끼시고, 또 을측은 이것이 조정이 됐을 때 생기는 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더 크게 느끼고 계시는 것, 결국은 똑같은 것인데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제 조정할 수 있는가 하는 긍정적인 방향의 얘기를 이제 조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시각 차이 논쟁 말고 오늘도 느낀 것은 이 문제는 분명히 우리들이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정말 합리적인 방향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 아울러서 국민회의에서 물론 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너무 성급하게 좀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표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여당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나갈 계획이신지 그 말씀을 좀 여쭙고 싶어요. 주민들의 그 해제 요구라든지 이런 거는 정책의 동기, 그다음에 시작하는 그 계기는 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정책이 움직여지거나 그걸 위해서 나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람을